자, 그럼 이어서 수능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수업하면서 내가 몇 번 지나가는 말로는 얘기를 했을 건데 80% 정도는 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수학이 알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있죠. 수능 수학은 공통 과목이 22문제가 있고요. 선택 과목이 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8개의 문제가 있어요. 선택 과목은 이제 올해부터 내가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긴 한데 올해부터 주장합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올해부터 주장하는데 선택 과목이 원래 미적이 있고 확통이 있고 기하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얘기합니다. 기하는 변동성이 커요. 근데 내가 기하를 되게 좋아해. 그럼 특이한 체질의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매운 짬뽕 찍으면 무조건 10단계 먹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선택하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료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 그러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는 쉬워요. 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미적은 안 보는 겁니다. 올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내가. 그럼 쌤 그러면 이과 선택자들은 미적 안 보나요? 안 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의 기준이 있어. 내가 지금 새로 만들었거든. 미적 선택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거 써놨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어떤 애들이 미적을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되게 순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순서도.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자. 순서도입니다. 자, 의대를 가야 하는가? 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yes가 있고 no가 있겠죠, 그죠? 그럼 no라고 칩시다. no. 아닌데요? 라고 치면 의대를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서울대를 지망하는가? 노다. 만약에 노다. 그러면 또 연세대를 지망하는가? 노다. 만약에 노다. 그러면 내가 미적분이 항상 1등급이 나오는가? 만약 노다. 그럼 확통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 작년까지 내가 이 얘기 안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뭔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입시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미적분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미적분은 너무 어려워졌고 확통은 쉽습니다. 그럼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원래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미적분은 진짜 잘하는 애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애들만 해야 됩니다. 미적분 해도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아니 쌤, 미적분을 보는 대신에 확통을 보면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저 이과인데 그럼 미적분을 선택 안 한다고요? 수능 기준입니다. 참고로 당연히 선택을 안 한다고요? 저 이과 가려면 미적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적분 선택 안 했다가 제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적어 놓은 거예요. 의대 안 갈 거고, 서울대 안 갈 거고, 연세대 안 갈 거고, 미적분 1등급 안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특이한 케이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충북대를 갈 건데 공대 말고 충북대에서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미적분 해야 돼요. 기하를 하시든가. 이런 수학 관련, 수학
관련 과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묶어놓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충북대인 거고요. 그럼 쌤 인서울은 그래도 다 미적분 보지 않나요? 안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확통을 봐도 돼요. 대부분의 과들이 확인하세요.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근데 내가 진짜 대부분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 저 수학교육과 가야 되는데 확통 봐서 못 갔잖아요. 이런 건 알아서 좀 찾아보시라고. 이런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이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는 확통 보는 게 낫다. 그럼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쌤 그러면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커트라인이 다르잖아요. 네,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커트라인이 실제로 다르고 지금 나와 있는 컷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와 있는 컷 기준으로 이게 최근 컷입니다. 최근 컷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자, 원점수로 1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이고 원점수로 확률과 통계가 1등급 컷이 92점이고요. 원점수 기준입니다. 표준 점수로 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93점이 돼야 되는 경우도 문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이 85점입니다. 그러면 와 7점이나 차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7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용을 보면 7점이면 매우 적게 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리가 없잖아. 미적분이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럼 미적분의 등급 컷이 훨씬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적분을 보는 애들이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그럼 최상위권은 어디 몰려있겠어요? 여기 몰려있겠죠. 그리고 올해 특수 중에 하나가 뭐야? 의대 정원 증가했잖아요. 그게 너무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회사 잘 다니던 사람 때려치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워낙 많고 올해 재수생이 엄청 많아. 17만인가 막 그래요. 전체 수능 보는 학생이 51만인가 50만 좀 넘거든? 그 중에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재수생이야. 물론 재수생 중에서도 이제 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학을 못 가서 그냥 강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상위권의 친구들이 의대지만 지방 의대를 다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예요. 충북대 의대를 붙었어. 그럼 대학을 다니면 되잖아. 근데 의대가 지금 기능을 못해요. 왜냐면 다 파업하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기능을 못해서 내가 알기로는 올해 1학기에 2학기는 내가 데이터가 없어요. 1학기에 인터뷰한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1학기에 해부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4명이래요. 1학년이. 근데 의대생 정원이 49명이거든요. 한 학년에. 그럼 사실상 나머지 전부 다 뭐 한 거야? 휴학. 휴학을 했든 아니면 그냥 대학을 어쨌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휴학을 하고 있다는 건 내 생각에는 특이 케이스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미리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의관인 제도라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를 그냥 가버린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정상적으로 대학 운영이 안 되는데 있어서 멀뚱멀뚱 뭐해 뭐. 아깝잖아. 그 시간을 그냥 군대로 빨리 갔다 오지 라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거야 내 생각에. 혹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의대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데는 의대 정원이 안 됐어요. 의대 정원이 된 데는 지방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참에 어차피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그리고 특히나 정시로 간 친구들은 2문제만 더 맞췄으면 3문제만 더 맞았으면 못 맞추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더 맞았으면 되는. 재수합니다. 꽤 많아요. 그 수요가 올해 늘어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해서 간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걔네들이 다 올리는 겁니다. 다 등급컷 올린 겁니다. 그럼 나는 평범한 민간인인 나는 나 의대도 안 갈 거고 서울대도 안 갈 거고 연세대도 안 갈 거야. 그냥 인서울 정도가 목표야. 근데 봤더니 공대를 확통봐도 갈 수 있대. 물론 미적분에 대한 기본 소양은 있어야 돼. 대학을 다니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이유가 있어요? 실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7점이면 3점짜리 4점짜리 두 개잖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근데 이게 표준 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2등급 라인을 봐도 또 그래요. 2등급 라인을 봐도 2등급 컷을 봐도 이걸 애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2등급 컷이 76이구나. 여기 76점이고요. 83점입니다.
2등급 컷이라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똑같이 77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70점대면 76점이면 2등급이라고? 꿀이네? 아니라니까. 되게 어려워요. 미적분 문제 자체가.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통을 보는 걸 강력하게 권한다. 이과인데요? 이과인데 이거 아니면 그럼 확통 가는 걸 권하고 이런 애들이 내 생각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올해보다는. 그럼 문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손해보는 입장이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 선택지에서 의대도 안 가고 서울대도 안 가고 연세대도 생각 없고 미적분이 1등급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개 잘하지 않는데 굳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나는 불합리라고 봐요.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 합리적인 선택을 나같이 종용하는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늘겠죠.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선택 과목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라서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좀 할게요. 이 얘기는 결론인데 두 가지씩으로 먼저 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선택 과목 뭐 하지거든. 수능 기준으로. 수능 기준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내신은 미적분도 잘해야 돼요. 자, 공통 22문제 중에 당연히 수원이 11문제가 있는 거고 수투가 11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2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3점짜리 5개랑 4점짜리 5개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점짜리 1개랑 3점짜리 5개랑 4점짜리 5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 틀대로 보자면 수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시작이 된 지 지금 한 5년 됐나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들어봤어요? 가형, 나형? 가형은 이과 보는 거, 나형은 문과 보는 거 해서 수학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가 있었어. 야,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하고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일단 대학이 말을 안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돼. 보장해야 되는데 함부로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이 우리 나형 하는 애들 중에서 똘똘한 애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야 가형 보내들이 먼저 해야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형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지 라는 형식으로 많이 취해왔어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 이전까지만 해도 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형과 나형이 있던 시절이고 대체로 반반입니다. 여전히 문이과는 반반인데 실제로 수능을 보면 수능에서는 내 체감에서는 한 심하면 2대8에서 한 3대7 정도로 나형의 선택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건너가는 거죠. 내가 애매해. 내가 수능 가형을 봤더니 예를 들어 4등급에서 머무르고 있어. 점수가 더 이상 안 올라.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이쪽에서 미적분 관련, 그때는 교과목 이름이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미적분 관련한 게 너무 어렵고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를 줄이고 요 학습량을 줄이고 다른 거를 더 열심히 할래. 그러니까 내가 문과로 돌아가겠다가 아닙니다. 이과를 계속 할 건데 받아주는 대학이 있어. 대표적으로 교통대 같은 데가 그랬어요. 교통대 같은 데는 우리 가산점 없음. 네 등급이 중요해. 이런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를 좀 노려야 되니까 오히려 나형으로 넘어갑니다. 나형으로 넘어가면 여지없이 2등급이 뜹니다.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플러스 2까지는. 그래서 플러스 2까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2까지는 동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동타가 아닌 게 미적분 안 해도 되네? 학습량이 줄어요. 학습량이 줄고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 확통을 보면 되는 거니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그거 대신에 뭐 국어나 영어나 다른 데 좀 더 시간을 들일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대 같은 데에서는 너 몇 등급이야? 가형 봐서 4등급입니다. 전 나형 봐서 2등급입니다. 너 2등급. 이런 식으로 더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문과와 이과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싫어요. 교육부는 싫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문이과에 구분을 안 두고 싶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통합형 수능으로 넘어가자. 문이과가 없다. 자, 이제 문이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문이과가 있죠. 우리 컴퓨터공학과인데 우리는 문학력을 높이 평가 이런 데는 없잖아. 우리는 기계공학과인데 우리는 영어 잘하는 기계공학 이런 건 없잖아. 수학을 잘해야 되고 과학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문이과를 뭐 통합을 한다고 통합형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이가 없어요. 내가 느끼기엔. 선택형 그냥 이과는 이거 하고 문과는 이거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좀 통합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수원수투가 뭉쳐졌다라는 게 좀 영향이 크죠. 영향이 좀 크고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통합형 수능을 할 때 일단 취지가 있잖아요. 무슨 취지로 했다? 유불리를 없애자. 유불리를 없애자. 그래서 맨 처음 통합형 수능이 시작됐을 때는 어떤 추세였냐면, 그러니까 기하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그때는 기하 선택자가 지금보다 많았는데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면 기하는 이게 진로 선택이잖아.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잘 안 해, 열심히. 그리고 이 얘기는 약간 안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변별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기하 시험이 최근에 더욱더 그렇긴 한데 어려운 적이 없어요. ABC인데 뭐 어차피.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나올 수 있게 막 변별을 하기 위해 막 모의고사 문제를 끌어와서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이거를 되게 부차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봐.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지. 미적 확통만 보는 건데. 어찌됐든 교육부의 입장이 그러하여서 야 그럼 미적과 확통 사이에 유불리를 없애자라는 추세로 갑니다. 그렇게 실제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평가원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야 미적을 보나 확통을 보나 네가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되지. 응? 이거 간에 유불리를 두지 않을게라는 성향이 좀 짙었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상으로만 따지면 확통보다 미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양만 2배예요. 내가 흔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 확통의 양이 2면 기하가 3이고 미적은 4라고. 그럼 2배네요? 예. 양이 2배예요. 할 거가 일단 많아. 할 게 일단 많아. 문제 수는 똑같이 8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 게 더럽게 많아. 할 게 더럽게 많단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쉽게. 그래서 요거는 하는 양에 비해서 좀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확통은 좀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황배를 좀 이룹니다. 요 시기가 대체로 이제 초기. 그래서 요것도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그래도 7점 차이 났잖아. 그지? 7점 차이 났는데 예전 수능을 보시면 예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몇 년 전 2022학년도 이거 수능 한번 볼까요? 2022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2022학년도라는 얘기는 2021년 11월 수능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수능을 본 거죠. 이때 확통이랑 미적의 등급컷을 보시면 1등급 컷이 확통은 91. 이것도 이제 원래는 표준 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미적은 88. 차이가 사실상 안 나지 거의.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인데 이 컷은 여기가 79, 여기 76. 3컷은 67, 64.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미적을 보는 애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인데 등급컷 차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83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 84 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차이가 훨씬 적었고 나는 이건 교육부나 평가원에서 의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미적을 본다고 네가 딱히 더 어렵게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난이도는 뭘로 조절해요? 수원수투로. 이 얘기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아유 왜 갑자기 공통 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가? 핵심이 뭐였냐면 공통 과목의 문제는 처음 시행했을 때는 어려웠다. 특히나 수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거의 수투였고요. 그리고 이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통 과목이 어려웠다. 난이도 조절을 이걸로 했다. 기존에는 난이도 조절을 이걸로 했다. 이걸로 난이도 조절을 할 정도로 문항이 좀 어렵고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문항 난이도가 좀 높고 이런 문제들이 이쪽에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수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확정됐다가 아니라 바뀌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이랬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바뀌는 기조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 6월에 야 킬러내지 마 이러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킬러내지 마가 변화가 아니라 킬러내지 마 하면서 시행했던 조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입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경질됐고요. 교육평가원장이 아무리 정부라지만 평가원이라는 게 전문가 집단이잖아. 교육 쪽에. 지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킬러인지 아닌지 네가 뭘 안다고 이래. 평가원에서는 이미 적절한 기조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비판 성명을 내고 때려쳐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평가원장이 나갔구나. 뭐 새로운 사람 안 쳤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평가원장이 나가면 생각해봐. 평가원장의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나 주변에 그 개선에 있는 흔히 말해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나가거나 말거나 난 여기 있을래를 할까요? 까놓고 말해서 평가원장 자리는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명예직입니다. 평가원장 한다고 뭐 돈을 막 1년에 몇십억씩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문가로서 평가원장이라는 한국교육평가원장이라는 이렇게 지위를 드리고 우리 교육을 좀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약간 이러는 약간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엘리트 집단들이 돈을 요거밖에 못 벌어도 그래서 하는 거야. 충분히 다른 뭐 사교육기관이 이런 데 가시면 돈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솔직히 말해서 함부로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기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싹 바뀌어요. 그래서 물갈이가 위에 라인이 싹 바뀌어요. 그럼 물갈이는 바뀌었어도 밑에 사람이 똑같잖아요. 똑같겠죠. 별 차이 없겠죠. 근데 알잖아.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바뀌죠. 그죠? 그런 걸 느꼈잖아. 지금 상황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때 이후로 기조가 확 바뀝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조가 언제 바뀌었다고? 작년 6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지 1년 조금 넘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조로 또 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조가 이러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 집단 나는 이제 천재 집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천재 집단이 생각했었던 이 기조가 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쪽에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적게 그리고 그럼 난이도 조절은 뭐해? 아, 수원스토에도 난이도 조절 충분히 가능해. 이런 식의 기조가 원래 굳건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이 언제예요? 2023년이죠. 2023년 6월에 시행한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그 수많은 인사조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 출제 경향성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기존이 이랬는데 요 이후에 최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최근에는 난이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킬러급, 중킬러급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특히나 수투가 어려운 문제를 담당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투가 원래 담당할 게 많잖아. 네가 최근까지도 공부했지만 뭐 도함수의 활용이라든가 뭐 정적분의 활용이라든가 문제로다가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일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문항을 만드는 일은 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캘 게 많아. 아직도 여전히. 수원은 솔직히 뭐 있어? 수원은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이죠.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어렵다는 게 탐구적이거나 뭔가 학구적인 그쪽 방향이 아니라 계산 소요를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산 소요가 원래도 많았는데 계산 소요가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난이도는 떨어집니다.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는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잘한다면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수준의 애들에게는 귀찮을 뿐이지 다 하거든요.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다 하거든요. 그럼 그쪽이 변별이 안 되잖아. 그럼 변별을 뭘로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애들이 다 어디 간대요? 다 의대 간대요. 그럼 그런 애들이 공교롭게 다 어디 몰려있어요? 미적에 몰렸죠. 그러니까 미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조가 요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확실하게 미적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미적이 어렵다고 나는 그래 생각이 들고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도 바뀔 수 있어. 갑자기 봤는데 또 막 갑자기 또 바뀐대 막. 지금 너무 정세가 불안한 정세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도 내년에도 이럴 거라고 그냥 지금 기조대로라면 이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나도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지금 혼돈의 카오스야. 미적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 과목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오자면 미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선택 과목이 2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3점짜리 4개가 있고 4점짜리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룰이냐면 야 3점은 암묵적인 룰로 3점짜리 문제들은 다 이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개념이 나온다. 오케이? 한 가지 개념만 다룬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옛날부터 통합형수제 이전부터도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깨졌습니다. 지금은. 미적분 3점짜리 마지막 문제 있거든요. 어려워요. 4점급입니다. 확정이에요. 그래서 확통은 3점짜리가 3점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게 역배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역배점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그렇잖아. 똑같은 문제가 있어. 요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한데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아이디어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근데 똑같이 5점이래. 그럼 이걸 맞춰서 5점 받은 친구랑 이걸 맞춰서 5점 받은 친구랑 동급으로 처리할 거야? 그럼 적절히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역량을 봐야 되는 건데. 요건 계산 실수에 틀렸는데 이건 다 풀었어. 그 풀이가 엄청 긴데.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도 많고 계산 소요도 많은데 그걸 동사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수투에 있는 4점짜리보다 미적에 있는 3점이 더 어려워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쉬운데 4점 줄 거고 여기 있는 건 되게 어려운데 3점 준다고. 그럼 이거는 온당한 평가가 아니죠. 당연하게 좀 그렇게 되죠.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주관으로 평가할 때는 적절한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시험이 아닌 건 내 의견인 거고 평가원에서 이게 적절해 새끼야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수능이 나가는데 나 혼자서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런다고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린 적응을 해야죠. 바뀌는 체제에. 적응을 하고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바뀔 겁니다. 아마 나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적분에 나와 있는 3점짜리 문항 하나는 더럽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점짜리 한 개가 4점급이고요. 4점급이라고 해도 4점도 내가 나름대로의 계열을 좀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노멀한 문제 난이도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점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 3개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건 좀 다채롭게 어렵습니다. 계산 소요가 더럽게 많은 게 있고요. 혹은 문제 자체가 상당히 많은 요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했잖아요. 킬러급이 나와요. 근데 킬러급에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킬러나 킬러급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적어도 2문제는. 나머지 한 문제는 좀 평범하다 하더라도. 3문제 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확통은요. 3점은 3점이고요. 4점급 중에 1개 정도가 준킬러급일 수 있어요.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범한 4점짜리 문제인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난이도로만 따지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학습을 했어. 만약 미적분과 확통을 전부 다 공부한 학생인데 일정 수준에 있는 학생이 확통에 있는 건 다 맞고 미적에 있는 건 4점짜리 3개랑 3점짜리 하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학생들도 존재할 수 있겠다.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동일한 성적이 있는 애인데 확통으로 보면은 다 맞을 애가 미적을 봤더니 4점짜리 3개 12점에 3점짜리 하나 추가해서 15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느 정도 보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10점 정도 차이는 나야 돼요. 근데 아까 봤죠. 등급컷 차이는 7점입니다. 한 문제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보정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내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긴 한데 내 주관으로만 결론내는 누가 보면 뇌피셜이네 맞습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수능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나름 그래도 계속해서 수능을 매년 평가원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매년 보고 해설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 난이도로는 10점 정도는 적어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7점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통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확통을 보는 친구가 늘어날 거고 지금 체계라면 늘어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이제 이과 친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 감 잡히시죠 대충? 그렇고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최근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이거 최근의 변화라고 했잖아. 맞아요. 최근의 변화긴 한데 이걸 그래도 가이드라인으로 잡으십시오. 변화가 더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겁니다. 변화 있겠지만
한 변화의 폭은 한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항 분석해 놓은 건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통 과목만 볼게요. 어차피 이쪽은 얘기 안 할 거고 공통 과목 22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죠. 수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2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요게 하나씩 있고 하나씩 있고 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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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예요. 자, 일단 1번 지수법칙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옵니다. 1번 문제는 확정이에요. 그리고 2번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2점짜리 2번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면서 냅니다. 미분계수 정의가 나올 때도 있고요. 부정적분이 나오던 시기도 있고요. 극한 문제로 나오는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돌아가면서 나온다. 근데 최근에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2점짜리니까 개 쉬운 거 빵점 방지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3점짜리 문제로 들어가면 3점짜리 문제 3번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차 등비 문제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등차가 나오던 등비가 나오던 한 문제가 나오고 대체로 일반항 세팅하는 거 기억나시죠? 일반항 세팅하는 할 겁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a 플러스 n-1t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ar의 n-1제곱식으로 세팅하는 부류 있잖아요. 그지?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4번은 연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좀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연속 문제가 원래 기존에는 기존 저 변별할 때에는 연속은 중킬러급이거나 신유형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신유형으로 나오던 애고 4점급으로 냈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은 3점 단위에서 아주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와요. 가장 큰 그 추세의 변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고요. 5번 고배미분법. 알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는 거. 할 줄 암, 계산할 줄 암? 그 정도 수준의 문제. 3점이니까. 그리고 6번 삼각함수 관계 문제. 뭐 말하는지 알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더하면 1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를 기본 골자로 푸는데 내용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각변환을 요즘엔 거의 다 써먹는 추세예요. 참고로 각변환을 써먹는 추세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각변환 뭔 말하는지 알아요? 세타 플러스 파이, 뭐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를 뭐 더하고 빼고 2분의 3파이를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계산 소유에 들어가요. 그런 문제. 요거도 거의 확정적이고요. 7번이 정적분의 응용. 정적분의 응용이라고 하면 네 가지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뭐 주기함수라든가 우함수, 기함수 이쪽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적분해 놓은 다음에 미분하거나 적분한 다음 극한 씌우는 거. 요건 참고로 미분하는 문제고 나왔습니다. 안 어렵겠죠, 그죠? 인테그랄 식으로 줬는데 미분 한번 때려버리면 계산이 가능한 문제. 그런 게 나왔어요. 8번은 로그 성질. 로그의 성질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객관식 이렇게 된 거고 이제 4점짜리 넘어갑니다. 9번이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테그랄의 성질 아시죠? 부정적분의 성질에다가 이제 바톤 터치하는 문제.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적분하면 A부터 C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먹는 문제.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4점이라는 생각이 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나는 날먹이라고 말합니다. 얘가 그래요. 이게 4점?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그랬고요. 또 10번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요것도 날먹. 이것도 날먹입니다. 생각보다 날먹이 많아요. 이것도 변화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도 변화가 되게 많이 된 거예요. 11번에 속도, 가속도. 이것도 날먹. 이것도 날먹. 날먹. 12번도는 아니야. 12번은 이제 시그마 문제 나왔습니다. 시그마 연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SN과 EN 사이 관계식 있죠. SN에서 SN-1 빼면 AN 되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건데 시그마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날먹까지는 아니고 계산 소유가 좀 있었고요. 12번 이랬고 13번 정적분 활용. 정적분 활용하면 뭐가 떠올라요? 넓이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혹은 속도와 거리가 나와야 되기도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넓이인데 요거는 내가 기존 같았으면 날먹인데요.
날먹이 얘보다 더 쉬운 날먹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반쯤 날먹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날먹이에요. 이 정도면은 만약에 과거에 2022학년도 수능 이런 거 요 시기에 요거 나왔으면 내가 날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번이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 활용하면 뭔지 알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공식들 요거 이용하는 문제들인 거고요. 15번이 요거는 좀 그래프 개형.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함수 활용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이제 구간을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인데 뭐 미분 가능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문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객관식 끝. 여기까지 중킬러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노멀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쌤 날먹이 너무 많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죠?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날먹은 많아야 2개. 근데 많아야 2개라고 말을 하는 것도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합쳐져서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날먹이 2개 나오더라도 수능은 항상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날먹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로그 성질 문제가 4점짜리로 하나가 날먹이 좀 있었는데 올해가 유독 쉬워진 거예요. 작년까지도 아니랬어요. 올해가 유독 쉬워진, 쉬워진 거다. 유독 쉬워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6번 로그 방정식입니다. 좀 겹치죠? 예전에도 로그 문제가 2개씩 나온 적이 있어요. 방정식 같은 문제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그래프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그러면 하나를 4점짜리로 넘기면서 계산 소요를 확 늘리거나 아니면 그래프에 해석을 시키거나 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3점이에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변화예요. 이렇게까지는 아무튼 그렇고 17번 부정적분. 뭐 인테그랄 그죠? 노멀한 거. 18번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숫자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리면 풀리는 그냥 근데 접근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접근이긴 합니다. 약간 교과서에 나올 만한 문제? 교과서에 생각해보기 뭐 이런 데 있을 만한 문제? 그런 게 나왔던 거고 19번은 극대극소, 극대값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도함수 활용이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4점짜리로 넘어가면 20번부터인데 20번에 지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원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중킬러급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 급은 아니었고 21번이 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말이 함수의 극한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특히나 이제 3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서 극한의 형태로 만든 3차 함수 유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솔직히 막 중킬러나 킬러급은 못 주겠는데 나름 신유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어. 극한으로 이렇게 만든 문제가 없었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이 이거 항상 나오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이게 더럽게 빡셌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하면 원래 노가다는 각오해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얘는 노가다도 하고 검산까지 시켜요. 검산을 해서 하나씩 확인을 안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중킬러급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주관이에요. 누군가 왔을 때 계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중킬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킬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입니다. 딱 이 정도예요. 가기 전에 문항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근데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겠다.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이 아니지. 올해 했었던 2024 11월에 봤었던 수능이에요. 수험수투가 이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 그러면 쌤이 봤을 때 그럼 맨날 나오던 애들이 뭐고 신유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다. 신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 요런 거 좀 독특하다. 요거 좀 새로운 접근이다. 신유형까지는 좀 그렇고 새로운 좀 접근이다. 근데 이제 3차 함수 유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좀 쉽게 풀만한 이런 거였고 시그마의 성질 요것도 3점 치고는
3점 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교과서스러워요. 교과서에 나오는 약간 내신 틱하다고 하죠. 내신 틱하다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런 것도 수능에 내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날목 요거 하나, 날목이 3개. 이걸 제외한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요? 22문제 중에 이 2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그럼 맨날 하던 문제인가요? 라고 말하면 네. 그럼 나머지 이 20문제들은 다 그러면 뭐 기출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전부 기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나오다 안 나왔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매년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내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비유적으로 난 타깃을 잡을 건데 타깃이 당연히 이렇게 있잖아.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죠? 타깃 있잖아요. 여기 뭐 맞으면 10이고 여기 9이고 8이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매년 나오는 10짜리 애들이 있어요. 얘는 100% 나와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100%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9이나 8 정도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거나 뭐 매년 나오다 한 번 쉬었다가 매년 나오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A 이상의 애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수업할 내용들도 이럴 겁니다. 내가 수업하는 내용도 지금은 거듭제곱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죠. 거듭제곱 근 관련된 문제 안 나왔지. 얘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내가 생각할 때 9이나 8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 수업에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게 수원수투만 따지면 22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럼 내가 결국 다루는 문제들은 한 40개 남짓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애 한두 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한두 개. 이런 게 이제 영역마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영역마다. 단원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업을 해나갈 때마다 단원별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목 아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룰 거고, 그리고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잠시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수원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좀 더 솔직히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건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오늘 원래 지수록을 다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한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일부러 좀 넉넉하게 짰어. 그래서 일단은 12월 오늘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로그 끝나는 건 1월 5일로 잡았습니다. 1월 5일까지 해서 지수로그 한번 끝낼 거고요. 오케이?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는 좀 이제 이쪽 관련된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옛날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추세랑은 좀 차이가 있는, 근데 그것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들을 좀 볼 거고, 그리고 한 1월 요거 넘어가면은 1월 한 19일? 맞나? 1월 5일, 그 다음 7일이니까 1월 19일이지. 왜? 중간에 뭐가 있나? 잠깐만요. 내가 일정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1월 5일까지) 하고 1월 12일부터는 저기 할 겁니다. 삼각함수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2월 2일까지. 일단 계획은 이래요. 2월 2일까지 할 거고, 이때도 당연히 피드백이니 뭐 다 할 거고, 그리고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까지 해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수요를 마무리를 질 거고, 3월 2일 요때 마무리. 진도를 다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원은 계획 중이고요. 수투는 수투는 3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5월 한 25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왜 5월 25일로 잡았냐면 6월 첫째 주 정도에 아마 6평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6평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과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평부터 다 들어가. 6평까지는 수험수투만 신경 쓰세요. 수험수투만 신경 쓰고, 어쨌든 요때까지 해가지고 확통이면 확통, 뭐 미적이면 미적을 요때 수투를 할 생각입니다. 수투를 할 건데 중간에 일부러 3주 정도 비워놨어요. 내신 대비하려고. 일부러 중간에 3주 정도의 일실 일부러 비워놨어요. 요 동안에 이제 내신 대비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6평 보고 아마 6평 해설하겠죠. 그 다음 바로 6평 해설하고 차후에는 뭐 미적 확통 반을 나누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거 이제 그때까지 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끊읍시다. 자, 일단 프린트를 펴주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좀 준비해 주세요. 책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자이스토리는 알죠? 자이스토리라고 되어 있고 옆에 고3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3 수능 대비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이스토리 수원인데 수원 중에서도 고2가 있어.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그거 사시면 안 되고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셔서 앞쪽을 펴보시면 감수진에 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감수진 명단에 올해부터 들어갔어요. 올해부터 감수진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은 일단 오늘 첫 수업이니까 프린트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주셔라. 요걸 좀 준비를 해주시고 나도 아직은 학원에 지금 교재가 온 게 없어서 나도 프린트로 그냥 뽑아서 드리는데 요걸로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로그까지 보긴 좀 빡세고요. 지수 정도만 볼게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할 거야.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긴 봐, 여긴 보지마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긴 봐, 여긴 보지마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거고 당연히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거고 풀어 오시면 됩니다. 풀어 오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시작을 질문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합시다. 뭐 중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수를 펴보시면 맨 처음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맨 처음 보셔야 되는 게 거듭 제곱근입니다. 먼저 거듭 제곱근을 체크하세요. 거듭 제곱근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 수능에 안 나왔는데요. 네, 안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오다 안 나오다 해요. 한 반반 정도로 보셔야 되고 나온다면은 나름 변별력이 있습니다. 3점으로 나올 가능성보다 4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난 조금 더 높다고 봐요. 3점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싶진 않을 거예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지수 거듭 제곱근을 먼저 보셔야 된다. 거듭 제곱근이 뭔데? 일단은 거듭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총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첫 번째 그냥 a의 n제곱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뭘까요? 그건 a의 n제곱이고 제곱근. 그건 a의 n제곱이라니까. 제곱근.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a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 n제곱을 하면 a가 나와. 하나의 방정식이죠? 요 녀석의 해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8이야. 오케이? 요 녀석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해가세요? 그럼 8의 세제곱근에 뭐가 있어요? 2도 있고 허수 2개 더 있죠. 그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 해를 구해보면 실제로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는 0이라 x는 2가 하나가 있고요. 또는 x는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그래서 i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루트 3 i 이렇게 있는 거지. 허수로. 요 3개. 2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3개. 요 총 3개를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n개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해두셔야 돼요. a의 n제곱근 하면 n개 있는 겁니다. n개 있어요. 실수 범위 말고 허수 범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복수수 범위에서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 최초로 등장하는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고
근데 뭐 다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결국 수원에서 다뤄주는 애들이 우리가 복소수 가지고 노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요. A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것 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인 것이라고 달아줘요. 이게 실제로 문제로 잘 나오죠. 이게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요. 일단 크게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N자리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N자리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N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개 존재해요. 오케이? 실수인 것이. 그걸 가리켜 우리가 n제곱근의 a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n제곱근 a라고 썼으면 얘는 실수인 것으로 확정이에요. 실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결론 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아시죠? 뭐 이걸 푸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예를 들어 1이야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은 뭡니까? y는 x 세제곱과 y는 1에 그죠?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와 실제로 이 녀석이 실근의 개수가 똑같죠. 왜 한 개냐고 물어봤어? 실제로 교점이 한 개니까. 왜? y는 x세제곱 뿐만이 아닙니다. 5제곱이든 7제곱이든 몇 제곱이든 간에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면 그래프의 개형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y는 1이 됐든 y는 마이너스 1이 됐든 y는 100이 됐든 마이너스 1000이 됐든 간에 y는 뭐시기를 그어 놓으시면 그때의 교점은 단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더라도. 그래서 한 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수는 음수는 가리지 않습니다. A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N 자리가 짝수인 경우는요. 둘로도 나눠 보셔야 되죠. 참고로 A가 0인 경우는 생각 안 할게요. A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인 것이 두 개 존재합니다. 두 개 존재합니다. 아까 했던 서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x의 n제곱이 ar을 할 텐데 n자리가 만약에 짝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이 녀석의 근의 개수, 해의 개수가 몇 개인이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직선인데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n자리가 짝수라면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가면서 y축의 좌우 대칭한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원점에 꼭지점을 갖겠죠. 그럼 당연히 a자리가 양수라면 y는 a가 이 위를 지나갈 거고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교점의 x좌표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게 뿔마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는 n제곱근의 a와 마이너스 n제곱근의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썼다는 얘기 자체가 실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 네제곱근의 마이너스 1 이건 뭐예요? 없어요. 정의하지 않아요. 차라리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x값을 찾아봐는 되죠. 이런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없어. 이런 표현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도 확인하셨지만 A자리가 만약 음수면 요 밑에를 지나가겠죠. Y는 A라는 녀석이. 그죠? 교점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뭐 n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물어봤을 때 n자리가 짝수고 A가 음수라면 그때는 빵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n제곱근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요거 관련한 문제들도 기출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 써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근데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좀 3번 쓴다며, 그지? 마지막 표현이 있는데 요건 약간 좀 이제 약간 짜치는 거. n제곱근 a. 요건 뭘까요? 위에는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썼고 밑에는 n제곱근 a래요. 뭘까요? 그냥 루트 n. 이거는 여기서 쓰는 이 표현은 기호적 표현입니다. 이건 기호적 표현이에요. 기호적 표현. 앞에는 의미, 개념을 담는다면 얘는 기호적 표현이에요. n제곱근 a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기호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개뿐입니다. 제곱근과 관련해서는. 제곱근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뿐이다. 됐죠? 끝이고요. 끝이고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요거 관련한 계산은 알아서 하십시오. 안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요건 거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지수의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을 볼게요. 지수의 확장은 사실상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이죠. 지수법칙 문제. 로 나오고 뭐 사소한 변화긴 한데요. 예전에는 지수법칙을 하더라도 지수자리가 유리수범위이거나 정수범위 정도에 국한된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실수범위까지 쫙 늘려요.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유도 과정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 왜 확장된 건지, 어떻게 확장된 건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수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A의 n제곱근, 그죠? 이 n자리가 원래 자연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그죠? 원래는. 그래서 n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몇 번 곱했나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지수라고도 부르지만 거듭제곱이라고도 부르죠. 뭐 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차수는 적합하지 않아요. 차수라는 건 예를 들어 3의 세제곱했는데 차수가 3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차수는 아닙니다. 기호적으로는 이제 지수인 거고 세 제곱을 했다 해서 거듭제곱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3 세 번 곱한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였는데 기존에는 자연수 범위였는데 그래서 A의 n제곱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A 곱하기 A 곱하기 랄랄랄라 해서 A를 곱한 거야. 이렇게 해서 n번 곱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갖는 게 n자리가 자연수 범위였던 거죠. 근데 이게 확장됩니다. 일단 정수 범위로 확장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돼요. 정수라는 건 자연수에 뭐뭐 추가된 거? 0이랑 음의 정수가 추가된 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 어떻게 처리할 거야? 0제곱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형식적 외사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써먹어요. 외부에서 삽입한 법이야. 형식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의 세제곱은 27이고 3의 제곱은 9고 3의 1제곱이라면 3이라고 쓸 건데 그럼 3의 0제곱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네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런 숫자들을 나열할 텐데 그럼 어떤 규칙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3의 세제곱으로 3의 제곱이 될 때 3의 제곱에서 3의 1제곱이 될 때 어떤 계산을 한 셈이에요? 3분의 1을 곱했다. 3으로 나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숫자를 하나 줄일 때 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라는 이 규칙이 쭉 지켜지도록 우리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1로 볼 거야 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3의 마이너스 1제곱 또한 어때요? 이 규칙을 그대로 가는 거죠. 3분의 1을 곱할 거야, 3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 범위로 확장되면서 A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는 A분의 1로 처리를 하고요. A의 0제곱 같은 경우는 1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됐느냐. 기존의 자연수 범위에서 A는 모든 실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A에 대한 제약이 걸려요.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제약이 걸려요? 기존에는 됐던 게 안 됩니다. A에 뭘 대입할 수 없을까? 음수 왜 못 넣어? 넣어도 되지.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제곱분의 1인 거잖아. 9분의 1이죠. 계산 가능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분모로 갔죠.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 자리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아, 쌤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 돼요. 정수 범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정수 범위부터는 A 자리에다가 정수 범위에는 A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free. 오케이? 그럼 정수 범위에서 확장을 더 시켜야 되겠죠?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서
또 뭐가 생겨야 돼? 이제 유리수라는 게 결국은 뭐 분의 몇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유리수라는 게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A에 뭐 n분의 n제곱이 있어. 그럼 솔직히 n제곱은 상관없단 말이야. n분의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에 n분의 1제곱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존의 룰이 확장된 체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수법칙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지수법칙. 지수법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곱하는 거 위에서 더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에 오케이? n제곱에 m제곱을 곱한 게 A에 mn제곱이야. 됩니까? 자연스러워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문제가 안 되죠. 자, 이 방식을 여기다 이용하는 겁니다. A에 n분의 1제곱이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둡시다. 라 하자로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래 놓고서 양변에 n제곱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거듭제곱을 n제곱을 씌우면 요 과정에 의해서 곱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죠? 양변에다가 이렇게 n제곱을 씌워요. n제곱을 씌워요. 너도 n제곱, 너도 n제곱이 됩니다. 됐죠? n제곱을 했더니 뭐가 돼? 얘는 a가 되죠. 얘는요, x의 n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에이, 뭐 x의 n제곱이 a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얘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거듭제곱근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a의 n분의 1제곱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의 a로 처리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과정까지 내가 훅 넘어가는 건데 원래는 이 과정이 원래 길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봐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뭐 아까 했던 예시를 보자면 뭐 8에 예를 들어 3분의 1제곱이 있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x라고 놓기로 했어. 그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양변에 세제곱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우리가 하자 하면 8은 x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바로 2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2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n제곱근, 그러니까 n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n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도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약속이, 하나의 뭔가 수치를 정의하는 게 3개와 대응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1은 2이기도 하고 3이기도 하고 4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잘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여러 가지랑 대응되는 관계가 탐탁치 않아서 일단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요거 중 실수인 것이라고 정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A의 n분의 1제곱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에요. 근데 실수인 것 중에서도 뿔마가 있는 경우 있잖아. 2개로 대응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그냥 부호는 따라간다 치자. 야 봐봐 앞에 아무것도 없지? 야 8에 3분의 1제곱 했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지? 그러니까 양수라고 하는 거야 라고 고등학교에서는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의 2분의 1제곱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2라고 처리를 할 건데요. 나중에 너 상경계열 간다니까 또 이 얘기하는 거야. 상경계열 가시면 이거 계산을 그냥 얘는 4의 2분의 1제곱은 뿔마 2 이렇게 처리하는 책들도 있어요. 약속하고 정의하는 바에 따라 달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부호 따라감이라고 약속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가.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A의 영역이 아까까지는 0이 아니었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좀 더 추가됩니다. 뭐가 또 되면 안 될까요? 뭐가 또 일단 n제곱근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얘는 뭐다? 실수잖아. n제곱근 A라고 쓰는 순간 실수잖아. 그럼 실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요거 정도는 약속하고 넘어가자 하고서 A의 범위를 더 줄여버려요. 뭘까요? A는 양수여야만 합니다. 여기로 범위를 줄이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음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8에 3분의 1제곱 같은 거 이거 마이너스 1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는 된다고 말해도 되는데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럼 너 4분의 1제곱 어떡할 거야? 마이너스 붙이고 뭐 어떡할 거야? 뭐 너 4제곱해서 마이너스 8 만들 수 있어? 실수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애매해져요. 애매해져서 그냥 야 양수끼리만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나중에 가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라든가 로그를 정의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유리수 범위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이후가 이제 실수 범위인데 실수 범위에서는 새롭게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쌤 그러면은 2의 루트 2제곱은 어떻게 해요? 2의 루트 2제곱.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쌤 그러면 3의 파이 제곱은 어떻게 하나요? 3의 파이 제곱.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에이 처리해줘야지 라고 물으면 난 똑같이 말하는 거지. 야 그럼 너 파이 뭐라고 할래? 파이는 파이죠 라고 할 거잖아. 루트 2 뭐라고 할래? 뭐 1.41 뭐 이렇게 할 거야? 못하잖아. 이거 루트 2라고 할 거잖아. 나도 못한다. 이렇게 그냥 약속한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좀 거들어 줄 수 있다. 새롭게 기존의 거듭제곱근이라든가 뭐 이런 역수라든가 뭐 1로 처리된다든가 이런 기존의 룰로 바꿔주는 계산들이 물론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실수 범위에서도 그냥 지수 법칙이 성립하더라 정도로 그냥 한마디 정리해 줄 수는 있어요. 지수 법칙 성립하더라.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실수 범위에서 다뤄진 지수 법칙이 뭔데? 라고 하면 책에 있죠. 밑에 보시면 12페이지 맨 밑에 지수 법칙에서 4가지 소개하고 있죠. 그죠? 요거 정도만 아시면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지수 법칙 4가지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다뤄주셔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의 x제곱에 a의 y제곱을 곱하면 a의 x 플러스 y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a의 x제곱에서 a의 y제곱을 나누면 a의 x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봤지만 a의 x제곱에 y제곱을 곱하면 a의 xy제곱 이런 거 있죠. 그죠? 또는 a, b라는 애가 있는데 그거의 전체 x제곱을 한다.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된다. 이 4가지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 법칙이고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라고? 1번 문제로. 거의 확정적으로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자, 이렇게 하면은 지수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끝났고요.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실 텐데, 자, 출제되는 문항들을 좀 보시면 뻔합니다. 오케이? 뻔한 애들을 좀 볼게요. 그리고 분류상 거듭제곱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 시그마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얘가 분류를 할 때 애매할 때가 있어. 뭐가 애매하냐면 이건 누가 봐도 내부적으로 지수 관련되어 있는 거듭제곱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 시그마가 들어갔네. 그럼 생각을 해봐. 교육과정상 지수 로그를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수요를 배우는데 그 안에 시그마가 나오죠. 그럼 문항 분류상 시그마로 분류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얘잖아요. 근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시그마를 그럼 몰라도 되냐? 알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쪽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그마에서 한 문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 쌤 뭐 거듭제곱근 뭐 재작년 나왔다면서요. 앞에 근데 문항 분석되어 있는 거 있잖아. 맨 앞에 문항 분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없는데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시그마로 분류돼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풀어보셔야 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기본 기출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풀어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셔서 유형 기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거듭제곱근 쪽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고요. 다 풀어는 보세요. 안 어려우니까.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3점 난이도 정도 수준이 많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랑 좀 유사한 문제가 12번 같은 거. 거듭제곱근 관련한 거, 개수 물어보는 거. 뒤에 또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좀 풀어보시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든가 거듭제곱근의 활용이라든가 이쪽 문제들은 사실 출제가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면 넘어가서 20번 보세요. 이런 거 개수, 거듭제곱근 개수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오케이? 뭐 처음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 오늘 진도가 뭐 로그까지 원래 나갈 생각이었는데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드리면 일단 최신 기출은 다 풀어보세요. 최근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그래서 다 경험 차원에서 다 풀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딱 20번 문제 보면은 2023학년도 대비 9월 평가 모의고사잖아요. 그지? 꽤나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23번부터 보이시죠? 지수의 확장. 그죠? 작년 수능도 나왔고 문제 보시면 다 오른쪽 1번이라고 써있어. 1번 문제 쓰도록 합니다. 다 풀 필요 없습니다. 다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최근 기출을 풀어보시되 기준은 수능과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라고 하면 6평, 9평 말하는 거겠죠. 그죠? 6평, 9평이라든가 수능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다 푸시고요. 그거 이외에 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비슷한 유형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그래서 지수의 확장 같은 경우 보면 문제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 풀 필요가 있냐는 거지. 솔직히.
다 풀 필요가 있냐. 최근 나와 있는 몇 개 문제 풀어보시고 아 이런 정도구나 감 잡았으면 넘어가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시고 비슷비슷한 거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다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자이스토리는 패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 패스라고. 패스가 뭐예요? 넘겨. 비슷비슷한 애들이니까 너 여기 어느 정도 속살 됐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다 풀 필요 없어. 넘겨. 라는 의도로 써놓은 겁니다. 교재 자체에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니까 굳이 다 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도 비슷합니다. 밑이 다른 경우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서 푸시면 되고 또 보셔야 될 게 거듭제곱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을 쏟는 부분이 얘라는 걸 좀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맨날 나오는데 똑같아. 쉬워. 그래서 이쪽을 공부한다면 거듭제곱근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이제 시도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겠죠. 73번부터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연수, 유리수가 되는 조건 이래가지고 그지? 이쪽 관련해서도 문제 좀 풀어보셔야 돼요. 73번부터 A73부터 쪼로록 나와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거듭제곱근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야. 뭐 성질 관련해서 계산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풀어본 다음에 요거 실수인 것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뭐 유리수가 된다더라, 자연수가 된다더라, 그러면 뭐 요 n자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는 문제들, 계산 문제 말고 그쪽 위주로 좀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3번부터 쪼르륵 나와 있는 애들도 좀 풀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오히려 넘어가셔서 지수법칙의 활용 이쪽은 또 풀 게 없어요. 풀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내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내신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뭐 경험 삼아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런 문제구나 하고 감 잡는 정도로 풀어보시고 감이 안 잡히면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깐깐하게 하나씩 다 풀지 말라고.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구나 감 잡히면 넘어가셔도 된다고. 지수법칙의 활용 쪽은 그렇고요. 넘어가셔서 지수법칙의 활용하고 공란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실은 뒤에 넘어가서 할 얘기긴 한데 지수나 로그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프 관련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수, 로그, 함수겠죠. 함수. 그러니까 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봤더니 여긴 실제 함수는 아니야. 2차 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게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을 잡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오냐 안 나와요. 이쪽 가서 나와요. 함수 가서 나와요. 이쪽은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의 성향이 좀 비슷하니까 몇 개 풀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유형 12 보세요. 지수법칙의 실생활 응용 있죠? 스킵. 과감하게 넘어가십시오. 안 나옵니다. 뒤에 쭈루룩 있는데 안 나옵니다. 풀지 마세요. 요걸 내가 흔히 이제 비문학 문제라고 불러요. 비문학 문제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안 나옵니다. 내신용입니다. 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데 한두 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에서 최근 나온 문제가 있는지 봐봐. 한번. 있나 봐봐. 참고로 이거는 넘어가서 로그도 그렇고요. 지수로그 함수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안 푸셔도 돼요. 안 푸셔도 되겠다. 그리고 뒤에 1등급 마스터 문제 있죠? 안 푸셔도 됩니다. 좀 약간 짜낸 문제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수능 특강 같은 것도 볼 거고 수능 특강을 보면 A, B, C가 있거든. 등급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어요. 그럼 레벨 3가 제일 어려운 거야 당연히. 그지? 그럼 레벨 3를 다 풀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약간 억가의 심정으로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수 쪽은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수의 확장 문제는 2점짜리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거듭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요거까지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나올 애들이 없어. 근데 어쨌든 교재를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출 문제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빠져 있지만 수능 특강도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도 보실 텐데 수능 특강을 보시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강제로 문제를 적어도 2문제 정도는 심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억가의 심정으로 듣습니다. 억가의 심정으로 막 밀어 넣어요. 참고로 억가의 심정으로 밀어 넣는 게 수능 특강 레벨 3도 있고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원이 다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그 6월 평가 모의고사의 그 선택 과목조차도 그렇습니다. 단원이 좁잖아. 그럼 억지로 좀 만들어요. 안 낼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착오를 일으키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안 나요. 이런 거. 특이하게 억지로만 만들어 본 겁니다.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수학 30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안에 뭘 내지? 낼 거 뻔한데 약간 이런 입장이 되기도 해요. 까놓고 말해서 지수로그라는 대단원에서 4문제 나와요. 근데 4문제 중에 1문제 썼죠. 그죠? 그럼 3문제 남았죠. 뭐 남았어요? 로그 남았죠. 지수로그 함수 문제도 남았고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도 있죠. 여기서 이런 것도 낸다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문제 1문제가 나왔으면 많이 내서 1문제를 더 낸다고 하면 요게 거듭제곱근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고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되어 있는 게 딱 한계가 있는 거야. 나 오늘 하루에 3끼를 먹을 거지 갑자기 오늘 하루에 많이 먹어야지 100끼 이렇게 못 먹어요. 그죠? 많이 먹어야 3, 4끼인 거잖아. 그지? 진짜. 배불러 죽겠잖아. 그지? 더 이상 못 내잖아. 지수록은 4문제. 그 중에 1문제는 확정. 그럼 나머지 3문제 어떻게 할 거야? 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로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문제를 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책 사보세요. 오케이? 자기소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 좀 풀어보시고